연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동치는 이곳은 하루 6만 개의 빈병이 모이는 공병 공장입니다. 이른 아침 신참 공병이 들어오면 작업하는 사람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 공병과 20년을 동고동락해온 김재웅 사장. 사장이라고 해도 뒷짐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종류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점 보증금 제도가 돼 있는 거는 대사용병,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일회용병, 이런 거는 대활용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이 밑에 1층에서는 대사용병을 거의 선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증금이 걸려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대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재사용 보증금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전부 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병. 지금 현재는 1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이게 350원. 놀라셨죠? 빈병 중에 최고 몸값은 청주 대병홀씨다. 많이 알다시피 올 1월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21년 만에 오르다 보니 헛갈리는 분들도 많지요? 빈 용기 보증금은 용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총 4개로 나뉘어져 병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맥주병이나 청주병 가격이 높은 건 용량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이 2층으로 가는 녀석들은 현금이 안 되는 재활용될 병들입니다. 2층에서 중요한 건 백녹갈. 이게 뭐냐면 백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된 병들은 파쇄 과정을 거쳐 새 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화학식으로 SiO2, 유리가 친환경적인 물질로 각광받는 이유는 이처럼 폐유리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 보증금이 보장된 병이라고 모두 재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틀림없이 재사용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재사용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모르죠. 공병 공장 1층과 2층은 공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1층에서 간택이 되어야 재사용병으로 다시 한 번의 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명의 빈병이 있으니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끝에 입 주위가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병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병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흠집 난 것도 없고 깨끗한데요. 기름을 담았었는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외에 담배꽁초도 많고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뱀도 나오는데? 아이고, 뱀이요? 뱀도 나오고 죽은 뱀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뱀술. 근데 이게 공병 같은 건 재사용해서 다시 후지지 않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스가 이렇게 건데 그걸 너무 부지런하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본인들한테 같이 다 갈 건데 부정하게 사용을 하나.
한 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유리병이 50억 병. 그중 43억 개의 병들은 재사용을 통해 생을 이어가지만 나머지 7억 개 운수 사나운 녀석들은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쓰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아직 건재한 몸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어떤 사람들, 일반 이걸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길에 떨어지면 쓰레기 아니에요. 응? 그냥 발로 툭 쳐버리면 끝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걸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이걸 열심히 선별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다 쓰레기로 보지 이게 원자재가 쓴다, 원재료로 쓴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다. 참 분리배출해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그럼 나 여기 문 닫아야 되네. 그리고 사실 좌절 속에서 빈병을 줍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이 불편했다는 김재웅 사장. 그러나 나름의 자부심으로 그는 불편한 시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지면 물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는 살리잖아요. 다시 죽어있는 거를 우리는 살리니까. 근데 이제 뭐 아마 사람 목숨 같으면 이렇게 쉽게 살리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사일생 험난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남은 빈병은 이곳 세척 공장으로 모입니다. 우리나라 빈병 재사용 횟수는 평균 8회. 그러니까 대개의 빈병은 8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이쿠, 생각보다 오래 산다고요? 무슨 소리? 외국에서는 많게는 40번까지 재사용된다고 하니까 저의 무병장수를 위해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의 목욕 재개를 끝내고서야 또 한 번의 생이 가능해집니다. 보십시오. 깜짝 같죠? 앞태, 옆태, 뒤태까지 심사를 거치고 나면 다시 시작입니다. 나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대형 마트. 그런데 요즘 이곳에 희한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빈병 무인 회수기. 알아서 병의 몸값을 계산해주는 기계입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가지? 바코드가 이렇게 보이게. 아, 바코드가 보이게. 웬만하면 바코드가 이렇게 보이게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네.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면 이걸 갖고 가서 이제 돈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안내해서 네. 이제 개수 확인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해서 이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번만 사용해 보면 금세 익숙해진다네요.
얼마 보셨어요? 450원이요. 버리는 돈이었는데 450원. 올해 빈병값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빈병 재테크로 재미를 보는 신빈병 헌터들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가장 사랑해주고 추수 후 이삭을 줍듯이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를 찾아준 분들은 바로 이 어르신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손수레 하나씩 밀고 피지와 공병을 줍는 어르신들. 이분들을 시쳇말로는 도복꾼들이라고 한다네요.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작은 힘이나마 춥고 가난한 어르신들의 우산이 돼줍니다. 근데 파지라 그랬는데 약자로 파자만 쓴 거예요. 내가 알기만 하면 되니까. 무거운 게 다르긴 생각해서 하지만 재미나게 빈병이 요즘 이분들에게도 가장 반가운 손님이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가 줬어. 나 잘생겼다고 줬어. 이 고르기 쉬워요. 왜 그러자면 아가씨 얼굴이 컸다 그러면 40원짜리. 아가씨 얼굴이 작았다 그러면 100원짜리. 여기 정면으로 가운데가 딱 있으면 40원짜리고 옆에가 붙어 있으면 100원짜리. 그래서 여기다 고르는 거야. 모델 아가씨 있는 위치만 봐도 값 나가는 물건을 단박에 알아보시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손님은 쉽게 오지 않는 법. 너도나도 빈병 재테크를 하는 바람에 요즘 어르신들의 이삭이 줄었다고 합니다. 무슨 안 갖고 왔지? 나는 팽이 많지만 걸 거기 가져갔더라. 그 대가담이 지내가다가 병을 뭐 하는 병을? 예. 하나씩 들었잖아. 한 개. 뭐 가지고 간 줄 알아? 연 도둑님이 딸랑 들어간다. 어디다 놨는데 그걸 누가 확 집어가버려? 그 계단에 우리 계단에 그 박수하고 가더라. 그러면 그런데 가지고 왔더라 이거. 기분이 나빠. 그럴 줄 알아. 많이 댕겨야 돼요. 아이고, 게다가 빈병터리까지 등장했다고요? 실버 조합에서 만난 고대진 할아버지도 모아둔 빈병을 한번 털리고 나서 병 수집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안전한 은신처는 아파트 지하 구석입니다. 여기가 어르신도 이게 지하니까 지하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 여기다가 딴 데 가서 놓으면 가져가요. 병 먹으면 병. 이게 100원짜리 하네요. 네. 100원짜리 병. 할아버지도 값이 오른 술병들을 따로 분류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쇠를 모아요 여기다. 이건 쎄. 네, 이거 다 쇠죠. 값이 나가는 것들만 모아놓으면요. 그렇죠. 이거는 같은 걸 주셔도 돈이 따블이야. 100원짜리만 가져가요. 절로 귀한 대접을 하게 된다는 고대진 할아버지. 이건 센터로 안 가져가시고 딴 데로 가져가신다고요? 이건 그냥 싸니까. 싸니까 뭐라도 비싼 데로 가죠. 10원이에요. 그래 10원 차이. 여기 얼마나 걸리는데요? 거기 가려면요? 한 25분 내지 한 30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안 재봐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30분 먼 길을 가신다니. 허허, 실려 있는 저희 빈병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거리의 이삭꾼 노인이 전국에 적게는 14만 명, 많게는 8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한 몸 몸값이 올라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구분등 한번 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는 게 마음 같지는 않네요. 100% 이상 수거율이 올랐는데 오히려 이분들 수입이 줄었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1250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 네. 맞습니다. 얼마 드셨어요? 11,250원. 11,250원. 저기 거진 30개 되는데.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아저씨. 네. 다시 30분을 걸어가야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고대진 할아버지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할아버지. 그걸로 뭐 하세요? 저는 이거 봉사해요. 저는. 지가 쓰는 게 아니고 봉사입니다. 이거 어려운 저기. 하루 반나절 만에 본인의 속내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고 방황할 때죠. 이게 방황할 때인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저같이 일을 댕기는 게 어떠냐고. 시니어 클럽에 가면 일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삶 한 자락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대진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또 빈병을 골라내며 아내 잃은 슬픔을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명태는 시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고 했던가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빈병이라면 나 빈병은 이런 어르신들의 이삭이 되어 가난한 마음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는 이분의 빈병이 되는 건 어떨까요? 아, 여기 나무 있는 데 있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밤에 가다가 피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먹는지 몰라도 여기 앉았다가 술을 먹고 빈병을 버려놓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 가다 한번 찾아볼게요. 오, 여기 있어요. 이거 콜라도 마셨네요. 콜라는 마신 지 오래됐나 봐요. 뭔지 오래 막 쓰고 있는 거 보니까. 100원 생겼네요. 100원. 사실 이 100원 티끌이죠.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봐요. 제가 이거 주울 때 이렇게 조랄하게 줍지 않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돈으로도 이 고물로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힐링이죠. 스스로 티끌 힐링을 실천 중이라는 최순덕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빈병으로 1년 만에 70만 원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빈병 줍기를 시작했다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살이 4kg이나 빠지고 행복감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늦가기 대학생이거든요. 지금 2학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서 새방으로 나앉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업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제 힘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빈병도 힘을 보태고 20일 빈병 줍기로 모은 12만 원을 대학 등록금에 보탰으니 순덕 씨는 빈병 장학생이네요. 빈병 장학생.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빈병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100원 이상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도 빈병도 언젠가 깨지고 부서지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 한번 사는 거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삶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빈병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빈병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군병이라 일단 좋은 거죠. 일단은 저에게도 의식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병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게. 요번에 큰 놈이 대학교 갔는데 대학 자금 그냥 냈다는 거. 누구에게는 이 속에 있는 술은 누구에게 술을 마시는 기쁨을 줬지만, 저는 이 껍데기 이걸로 이제 학비를 하니까 제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이 큰 아주 재료가 돼준답니다. 요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버는 거고,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하면 못 버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 10원이라는 그 가치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나의 스승이다. 뭐 말할 게 없잖아. 빈병아. 참으로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20여 년을 해줘서 고맙다. 응? 아무쪼록 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너하고 나하고에는 잊지 못할 그런 앞으로 행복과 그 즐거움을 찾고 같이 한평생 같이 하자. 내 말 잘 들었을까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에 손길을 보태주는 여러분, 앞으로도 잘 살아봐요.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고대진 할아버지. 고단함을 녹이고 쓸쓸함을 비우기 위해 할아버지가 술이 찰랑거리는 저를 또 곁에 두셨네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께 한 말씀 올려야겠네요. 늘 곁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기쁨이 되겠습니다. 귀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